먼저 지난번에 임원 선배님이 하신 그 춘천 캠프 페이지 부실 정화 이슈 이야기 나눴었죠. 네. 우려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18일 날 이제 춘천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에 그 전날부터 제가 뭔가 이게 21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나올 것 같다는 촉이 딱 왔어요. 그래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전화를 했죠. 네. 담당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무 결과 나오지 않았느냐. 그게 담당 부장님이 뭐 월요일쯤에 오시니까 그때 결제를 받아서 발표를 할 거다. 나왔구나 생각이 딱 들어서 높은 거 같냐 낮은 거 같냐라고 딱 던졌죠. 근데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럼 높다는 거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진 거죠. 이거를 먼저 말하면 왜냐하면 예전부터 처음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취재를 할 때 계속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러면은 모든 언론사들이 그거에 관심 갖고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이제 막 질문 들어올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아니야 다를까 조심하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높은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답이 온 거예요. 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느낌이 상당히 조심하는구나 하면서도 나왔으니까 아침에 월요일날 전화를 했어요. 시청에 수치가 나와서 받았죠. 얼마나 나왔냐고. 오후 2시에 발표해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또 그거를 왜 그거를 오후 2시에 짠하고 발표를 하느냐. 어차피 발표할 건데 그걸 기사 써야 된다고. 아니라고 뭐 나중에 알려줬는데 알겠다고 그래서 2시에 갔는데 2m 심도에서 2380인가 그렇게 나오고 최대 6배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6배라 함은 주유소 기준이 2000이에요. 주유소 부지 기준이. 그러니까 주유소 부지에도 충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곳에도 충족을 못하는 상당히 큰 오염된 거죠. 오염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봄내 체육관 부지의 실효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 토양이다라고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부분에서만 시료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료 채취해서 분석 의뢰를 할 때 만약 여기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전수 조사를 하겠다,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구나라는 게 입증된 거니까 전면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러면 거기 부지는 오염도를 측정을 제대로 안 했던 건가? 정화 완료 후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의문.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돼? 제가 그 검증 보고서를 봤거든요. 보면은 캠프 페이지가 이렇게 그 도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장 많이 오염이 됐던 부분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요 봄내체육관 인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한 덩어리. 그리고 뭐 해서 90곳인가 넘게 그 파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으로 해서 뭐 덩어리를 했는데 예상 외로 상당히 빈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측정을 안 하고 정화를 안 한, 여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번에 발견된 곳은 정말 오염이 많이 된 곳이라서 집중적으로 한 곳인데도 나왔으니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또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국방부에서 지금 이 춘천시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가지고 분석 의뢰한 것에 대한 팩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국방부는 지금 입장이 나왔나요? 국방부 입장은 좀 당황스러웠던 게 예전에도 우리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책임질 거냐 그랬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주둔 시절에 유출된 건지 아니면 정화가 완료된 이후에 또 다른 원인이 있던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상했던 거네요. 기본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춘천시에서는 국방부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점은 국방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했잖아요. 그때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 뭐 그런 것도 계약 조항에 있을 수 있고 해서. 근데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게 문제죠. 2012년에 했으면 하자 보증 기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고 계약서 내용을 좀 확실히 공개를 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로서는 중요한 거는 입증 책임을 국방부에 넘기는 거를 정리해야 된다. 지금 이거가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정화를 국방부에서 맡았으니 근데 그 부지에서 나왔으니
거기서 이거 우리가 한 정화가 아니라는 거 거기서 입증을 해야죠. 국방부에서. 근데 지금 국방부는 춘천시에서 공문으로 뭐 요청이 온 게 없기 때문에 뭐 답변할 게 없다 하면서 지금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좀 춘천 캠프페이지 지금 제대로 이제 정화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는. 예. 근데 원주는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손을 안 대고 국방부도 아직 정화를 안 한 거죠. 네, 아직 정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죠. 알았죠. 네, 시료 채취가. 이건 아예 정확하니까요. 지금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난감하네.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원인자밖에 몰라요. 아. 그 외의 사람들은 피해를 볼 뿐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그 원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본 사람이 모든 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환경 문제나 공해 문제 이런 거는 원인자가 핵심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모든 걸 입증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건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춘천시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10년 동안. 그리고 뭐 체육관 하나 지었을 뿐이야. 근데 그 유출된 토양 오염은 미군에서부터 사용하던 기름 탱크에서 있었던 것들이야. 이런 것들만 입증을 하면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국방부에게 돌아가는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이제 무기를 대등하게 봐서 똑같은 입장에서 싸울 수는 없을 역으로 것 같아요. 국방부가 내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네. 국방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우리 거기 이렇게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화한 자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책임 아니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공방이 오가겠네요. 네, 아마 이제 춘천시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국엔 소송할 수밖에 없고 소송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좀 입증 책임 엄밀하게 완화시켜야 얘기하면 돼. 그 국방부가 쓴 것도 아니잖아. 미군 부대 애들이 썼던 그러니까 거니까. 억울한 것도 국방부도 맞아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정당한 국회에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진상 규명을 좀 하도록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으로 가면은 그렇죠. 더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는데 그 옆에는 1.5m로 한 축구장 한 두세 개인가 정도 넓이를 다 팠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서도 중간중간에 색깔이 다른 곳이 보였어요. 그 빈틈이 많다는 거네. 그래서 저 보면서 저것도 이번에 판 거랑 색깔이 비슷하네. 좀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되시겠어요 했던 그분은 국방부 소속. 그렇죠. 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막 이랬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수치 납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책임지셔야 되겠는데 그분. 네. 코인 노래방을 그래서 가보셨어요? 우리 코인 노래방은 아니고. 근데 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뭐 한 곡 할 때마다 돈 넣는 거. 500원에 한 뭐 곡씩 걸려 1,000원에 않나? 3곡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그렇게 한 팀이 왔다 갔는데 그 다음 팀 들어가서 바로 막 어디 인천인가 거기선 그렇게 확산이 됐다고 좀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밀폐되어 있고 그 안에 한 명, 두 명밖에는 못 들어갈 정도의 코인 좁은 노래방이? 공간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코인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못 이번에 가겠네. 이제 못 간다고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알아. 다 내가 애가 아니라고 이제 뉴스 보면서 다 이제 코인 노래방 가면 안 된다는 거 안다 그러는데 걱정이 되긴 해. 이게 왜냐면 학교 갔다가 오면서 그 잠깐 들려서 자기네들 좋아하는 노래를 스트레스 엄청 푸는 장소가 거긴 것 같더라고요. 애들 사이에서는. 형도 못 가고. 본인들 휴가 나올 때 잠깐 시간 있을 때 가거나 정말 학생들이 학원 가기 전에 잠깐 스트레스 풀러 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그런 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곡, 두 곡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혼코노를 좀 즐겼거든요. 혼자 아. 코인 노래방 가는 거. 퇴근길에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가지 마. 네,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불러야지 뭐. 집에서 어떻게 불러? 저희 강원 기자회견에 새로운 멤버가 생겼습니다. 멤버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지은 기자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 애청자로 계속 보기만 했었는데 직접 나오니까 책임감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뉴스는 좀 핵심만 전달했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들었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뒷얘기까지 풀어보도록 우리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큰 게 우리 장진철 기자가 사실은
그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네. 한재현 기자 오늘 또 취재 뒷이야기 교육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격수였다는 소문. 예, 깊이 있는 취재 뒷얘기 좀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학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며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